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예방을 위해 쓰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도내에서 의붓 아들을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계모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이 모든 책임이 계모와 친부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본 의원은 아동을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한 우리 어른들 또한 9살 아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되고 부모의 재택근무가 늘면서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112에 접수된 가정 내 아동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1,891건으로 지난해 동일 기간보다 약 10.7%가 증가했습니다. 일상의 많은 것들이 멈춘 상태로 사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가정에서 말 못할 고통으로 상처받았을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충남도와 충남도 교육청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학대로 인해 숨죽여오는 아이들은 없는지 더 열심히 찾아주시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9년 학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국가 중 학계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 충남은 1.1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인구 유지를 위한 2.1명의 턱없이 부족한 수입니다. 학자들은 불과 100년 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줄어들 것으로 다수의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포럼에서 30년 뒤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를 뜻하는 소멸 위험지역이 2019년 말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의 43%인 97곳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에 따른 가정 내 아동 양육 부담 증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1. 가정 양립에 대한 수요 급증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은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만으로 둘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에 발맞추어 정부와 충남도는 다양한 돌봄 정책을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으로 명명되는 보육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부처 간 연계 없는 돌봄 서비스 체계로 각각의 대상 집단과 이용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초등 자녀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학부모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초등돌봄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임아동이 생겼고 방과 후 나홀로 아동들이 학원을 전전하거나 부모 등의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각종 범죄나 유해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 사회통계에 따르면 충남 가정의 54.5%가 맞벌이 가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 현장에서 만나온 맞벌이 가정 학부모들은 하나같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땐 어느 정도 야간 보육이 가능했기 때문에 퇴근 시간을 맞춰 아이를 돌보는 것이 가능했지만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야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학원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요즘 동네 태권도장은 종합육아센터라고 합니다. 보통 주 5일을 가는데 학원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밥이나 간식까지 제공되고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줘 맞벌이 부부가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한 맞벌이 부부에게는 태권도장, 학원 등의 사교육 시설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손길을 내민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31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수요자 중심의 초등돌봄 체계 구축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의 충남을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충남도와 교육청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충남의 수요자 중심 초등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국회의원 시절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내시며 저출산 문제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기에 돌봄 정책이 저출산 문제의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충남도와 교육청은 작년 4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며 충남형 온종일 돌봄 체계를 연내 구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비전 선포식 이후 이행 상황을 보면 돌봄센터 15개소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충남도의 적극적인 사업 이행이 아닌 지자체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전 선포식 이후 도민들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실수요자인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돌봄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충남형 온종일 돌봄 체계가 문제점을 극복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현재 초등돌봄은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운영 방식으로 지역의 여건이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산업의 형태가 다르고 인구의 분포나 거주 형태도 다르면 당연히 돌봄의 형태도 지역 현실과 수요를 반영하여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등돌봄을 시행하여야 하는 주체인 충남도, 시군, 그리고 충남도 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청의 권한과 역할이 불분명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내 시군의 읍면동별로 초등돌봄 수요 전수조사를 기초로 대대적인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초등돌봄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사업은 지역적 상황에 맞게 시행해야 하지만 관리는 기관, 지역 간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충남도와 교육청은 현재 분절적인 사업 추진으로 엇박자가 나면서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 수요자 중심의 원활한 돌봄 서비스는 불가능합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돌봄 서비스 당사자인 아이와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국가적 재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워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도 기관 간 이기주의나 책임 회피로 인한 일의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나아가 이런 문제에 대해 개선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교육감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돌봄의 완성은 모든 수요자가 언제라도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돌봄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의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돌봄이 필요한 학생 수 대비 실제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설명해 주시고 돌봄교실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현황과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운영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돌봄교실은 1, 2학년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은 3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오후 5시 이후까지 운영하고 있는 학교 수는 작년 기준 단 9곳에 불과했습니다. 학부모들의 퇴근 시간을 6시 정도로 계산했을 때 한두 시간 정도의 틈새 시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틈새 시간에 누군가 아이를 봐줄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 혼자 방치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본 위원은 운영시간을 적어도 학부모들의 퇴근 시간까지는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9년 9월 기준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돌봄교실 751실 중 돌봄 전담사가 미배치된 실은 82실이나 됩니다. 즉 82실은 현재 돌봄 전담사가 아닌 일반 교사가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누가 뭐래도 정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하지만 돌봄교실 운영이라는 징까지 더해져 정작 중요한 정규 교육과정 수업을 위한 준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돌봄 전담사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도지사님께 드렸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도와 교육청의 분절적인 돌봄 사업 체계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지, 그렇다면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 정부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 과제로 2022년까지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초등돌봄 아동수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와 교육청의 현재 운영 인력과 예산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초등돌봄 사업이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나 팀을 신설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초등돌봄 영역은 교육과 보육 중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교육 안에는 보육의 기능이 있고 보육 안에도 교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초등돌봄은 분리가 아닌 통합적 접근으로 누가 서비스를 공급할 것인가를 놓고 갑론을박하기 전에 아이들의 총체적인 삶에 먼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위해 방과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충남도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부모는 아이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고 아이는 촘촘한 돌봄 체계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충남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